2025년 들어서 주가가 300%나 폭등한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MP 머터리얼즈라는 어쩌면 좀 낯선 이름의 회사입니다. 여기가 대체 뭘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는 건지, 또 이게 과연 백만장자를 만들어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단순히 차트 위에 숫자를 쫓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회사 하나의 첨단 기술의 미래, 또 국가 안보,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가 전부 얽혀 있거든요. 아,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열광 속에서 진짜 기회와 숨겨진 위험은 뭔지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MP 머터리얼즈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희토류를 캐고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히토류요? 네, 이 희토류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현대 기술의 필수 비타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필수 비타민이요? 네. 비유가 재미있네요. 이게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에 그 선명한 색감을 내는 데도 쓰이고요. 네네. 전기차 모터나 풍력발전기 터빈에 들어가는 초강력 연구자석을 만드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아, 더 나아가서는 F-35 전투기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 같은 그런 최첨단 군사기술의 심장이기도 하고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물질이었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일상과 국가 안보 양쪽에 급소를 쥐고 있는 소재인 셈이죠. 전기차, 풍력 터빈, 전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라면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할 텐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 이 필수 비타민의 공급을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나라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한 나라요? 혹시?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압도적인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와, 이건 마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단 하나의 약국에서만 파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 약국 주인이 마음이 바뀌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2025년 초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러다 희토류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게 생겼다. 그 막 경고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 그랬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MP 머티리얼즈의 진짜 가치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그 유일한 약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미국 땅에 있는 유일한 대규모 생산 시설이군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어허, 그러니까 공급망에 아킬레스건이 드러났는데 바로 그 약점을 기회로 만든 회사가 MP 머티리얼즈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미중 무역 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중국이 희토류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외교적인 무기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공급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위협이군요. 바로 그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공장을 멈춰야 할 수도 있겠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도박이 된 거죠. 반드시 플랜 B가 필요해졌고 MP 머티리얼즈가 그 가장 확실한 플랜 B로 떠오른 셈입니다. 기업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건 뭐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상황을 그냥 팔짱 끼고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했습니다. MP 머티리얼즈에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직접 투자했죠. 잠깐만요. 4억 달러요? 민간 기업에 정부가 그 정도 돈을 직접 투자했다는 건 이건 단순히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이 회사를 단순한 광산 회사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아,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것과 같은 논리군요. 똑같습니다. 핵심 기술과 자원의 공급망을 어떻게든 다시 미국 중심으로 가져오려는 거대한 국가 전략의 한 조각으로 MP 머티리얼즈를 선택한 겁니다. 와, 판이 정말 커지네요.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 대항전의 최전선에 소개된 거군요. 그렇죠. 이런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 회사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겠어요. 네, 정부의 지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이어 애플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계약 하나로 예상되는 매출이 최대 5억 달러에 달합니다. 애플까지 참전했군요.
이런 소식들이 연달아 터지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주가가 급등하자 회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주를 추가로 발행해서 시장에서 또 한 번 거액의 자금을 확보했죠. 와, 그럼 정부 투자금, 애플 계약금, 신주 발행까지 이걸 다 합치면 대체 얼만가요? 대략 10억 달러. 앞으로의 성장 계획을 위해 어마어마한 실탄을 장전하게 된 겁니다. 15억 달러라니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회사는 아직 돈을 벌고 있는 단계는 아닌 거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걸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 즉 돈을 쓰는 단계였습니다. 그렇죠. 광산을 개발하고 시설을 지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내놨어요. 바로 2025년 4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네, 이제 막 15억 달러를 투자받은 회사가 그렇게 빨리요? 보통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는 수년이 걸리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굴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 원래 하고 있었군요. 네, 이번 투자는 채굴한 광물을 중국으로 보내 가공하는 단계를 넘어서 미국 내에서 직접 최종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죠. 만약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외부 자금에 의존하던 스타트업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진짜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회사의 운명을 가를 전환점이 될 겁니다. 돈을 쓰는 단계에서 돈을 버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이 기업의 스토리가 매력적이라고 해서 투자 수익률까지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미친 변동성입니다.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미친 변동성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2025년 한 해에만 주가가 300%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동시에 연중 최고가와 비교하면 30%나 폭락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헉, 30%나요? 상상해보세요. 내 돈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 원금의 3배가 되어 있는 경험을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심장을 가진 소위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지네요. 300%라는 숫자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요. 네, 단기간에 대박을 노릴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 기회는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 투자는 며칠, 몇 달이 아니라 최소 몇 년, 어쩌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뚝심이 필요하겠네요. 네, 주가가 반토막 나더라도 이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 라고 믿고 버틸 수 있어야 하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기업의 독특한 지정학적 가치와 성장 스토리를 믿고 이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연히 몰빵은 절대 안 되겠고요. 당연하죠.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이런 고변동성 자산은 잘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에 아주 작은 일부로만 담아야 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건 기업들은 중국이 공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 자체를 관리해야 하거든요. 아,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도 위험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중국이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수요는 계속될 테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엠피머티리얼즈는 히토류라는 현대기술의 필수 비타민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 그 공급망을 독점한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그야말로 시대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와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엄청난 성장 동력을 확보했지만 그만큼 주가의 움직임은 롤러코스터처럼 예측 불가능하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 이 매력적인 이야기에 동참하려면 아주 강한 심장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논의는 중국이라는 기존 공급자와 미국이라는 새로운 대안, 이 양자 대결 구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로봇, 풍력 터빈. 이런 미래 산업에서 히토류 수요가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과연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게 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두 나라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진짜 질문은 누가 중국을 대체할 것인가?
아니라 이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또 어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될까일지도 모릅니다. 아, 호주나 베트남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프리카의 광산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미국 대 중국이라는 단순한 구도는 훨씬 더 복잡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 핵심 자원을 둘러싼 세계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질지 그걸 상상해 보는 것이 어쩌면 이 회사 하나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일 수